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역대 정권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것은 이제 경실련이 지난해까지 발표했던 자료입니다. 그 서울 부동산 가격은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시절 급등했었는데요. 이정면 정부도 문재인 시즌2가 되는지 서울 집값의 폭등은 이미 기시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상승 움직임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 비강남 지역은 이미 계속 상승하고 있었고요. 최근 송파와 서초도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강남마저 이제 보합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수도권 전반에서 이제 동시다발적인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값은 이제 6억 8천만 원을 돌파하면서 통계 집계로 이제 최고 수준에 올랐는데요. 이미 뭐 시장을 돌아보면 아시겠지만 전세 물량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올해 초 대비 전세 물량은 32%나 감소했습니다. 결국 시장이나 부동산에서는 민주당이 정권 잡으면은 이제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결국 실제 과거의 역대 정부의 통계를 보면 여실히 드러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노무현 문재인 정부 시절 서울 집값은 그야말로 뭐 불장이었고요. 어마어마한 상승을 기록했는데 사실상 거의 2배 전후로 상승했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재명 정부도 노무현 문재인 정부 때와 비슷한 부동산 규제 일면도의 정책을 펴면서 이번 정부도 결국은 집값 폭등에 대한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증명하고 있는데요. 서울 아파트 시세는 22년간 총 9.8억 상승했습니다. 이건 지난해 기준인데요. 그 경실련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03년 2월 서울 아파트 30평형 평균 가격은 3억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2008년 2월 5억 3천만 원으로 2억 3천만 원이 올랐는데요. 이건 80% 증가한 수치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기록했고요. 노무현 대통령은 여러 가지 논란도 있었지만은 결국 부동산 정책도 정권을 뺏기는 하나의 원인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등장했는데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5천만 원이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0% 줄었는데요. 역대 정부에서 마이너스를 기록한 정부는 이명박 정부가 유일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4.7억 원에서 탄핵으로 이제 쫓겨나긴 됐지만 2017년 5월 5.8억으로 1억 원이 상승했습니다. 21% 증가했고요.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 시절입니다. 2017년 5억 8천만 원에서 2022년 5월 12억 6천만 원으로 무려 6억 8천만 원, 119% 폭등했습니다. 이 시절에는 어, 여러분들이 정말 영끌 뭐 패닉 바잉 이런 용어들이 난무했고 이때 집을 샀던 사람들은 그래도 지금 승자입니다. 이때도 집을 못 사고 있었던 사람들은 지금도 전세, 월세, 난민으로 살고 있는데 전세 물량이 사라지면서 지금 월세로 밀려나게 되고 점점 서울 출퇴근가는 거리에서 서울 외곽, 그다음에 수도권 지역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이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리고 윤석열 정부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결국은 어, 노무현 문재인 두 대통령 시절 약 10년간의 기간에 서울 집값은 민주당 정권 때 9.1억 원 상승했고요. 보수 정부는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세명의 정부에서 7천만 원 상승하는 데 그쳐서 역대 서울 아파트 상승 가격은 민주당 정권의 13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결국은 서울 집값은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정권 시절에 다 올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참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재명 정부도 결국은 집값이 외곽 지역, 서울 외곽 지역, 수도권 지역 상승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5월 9일 양도세 중과 유예 전까지 급매 물량이 나오면서 강남권 서초 송파가 일부 조정됐지만 지금은 다시 이제 5월 9월이 다가오면서 급매 물량이 사라지고 관망사로 전환되니까 서초 송파가 다시 상승 전환했습니다. 강남도 지금 보합권으로 다시 하락에서 보합으로 전환되고 있고요. 결국은 이런 것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문재인 노무현 정책 정부 때 부동산 정책 기조와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들이 결국은 부동산 정책의 실패에 따른 집값 상승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처음에 이제 문재인 정부 때도 대출 규제를 시작했고요. 두 번째 양도세 강화했고, 세 번째 보유세 강화 등 규제 정책을 하면서 집값이 계속 순차적으로 폭등했습니다. 이번 이재명 대통령도 이것과 똑같은 흐름을 보이면서 순서와 방향이 똑같습니다. 이런 똑같은 규제 정책을 하면서 결국은 집값을 상승시키고 있고요. 전월세 매물은 지금 감소하면서 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특히 이제 25번이나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은 근본적인 처방이 되지 못했고요. 이재명 대통령도 뭐 별로 뚜렷한 비전 없이 전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을 좀 더 강력하게 매운맛으로 따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하지만 지금 이제 전 정부의 그런 결과를 봤을 때 이번 정부도 부동산 규제 일변도의 정책은 결국 집값을 상승시키는 정책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 부동산은 지옥의 서막이 시작됐고요. 이제 앞으로 공급도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집값 상승은 거의 기정사실화하고 되는 분위기입니다. 근데 지금 전문가들이 제대로 말을 못하고 있어요. 이 진보 정권 때마다 부동산 전문가들에 대한 약간의 압박이 여러 군데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일부는 뭐 세무조사나 이런 것을 받기도 합니다, 지금. 그래서 전문가들이 지금 입을 닫고 침묵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소수들이 이제 유튜브에서 이렇게, 어,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이제, 비판의 시각을 보이고 있지만,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이 지금 침묵하고 있고 조용히 자기를 익명으로 처리해달라. 언론에서 만약에 취재가 요청이 들어오면 자신은 그냥 부동산 전문가로 해달라. 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면서 결국은 그들이 말하는 어, 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수위와 톤도 굉장히 낮춰서 이렇게 현실과 다르게 낮춰서 얘기하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뚜렷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실수요자들이 지금 주택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고요. 이들은 이제 6억 원의 대출을 풀로 땡겨서 지금 15억 이하 주택의 매수에 지금 올인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집값 상승은 15억 이하 주택 위주로 지금 굉장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수치를 비교할 때 노동자가 서울 아파트 한 채를 사기 위해서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하는 시간은 이제 거의 한 뭐 33년 이상에 달합니다. 이거는 이제 22년 전보다 거의 두 배나 늘어난 수치라고 볼 수 있고요. 그만큼 내 집 마련은 사실상 하늘의 별 따기다. 신입사원이 입사해서 사실 20년 정도 지나면은 부장급이 됩니다. 근데 30년까지 다닐 수 있는 직원들은 사실 많지 않고요, 요즘. 뭐, 군대 갔다 와서 남자 직원들이 거의 한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직장 생활을 한다면, 정년퇴임까지 30년 채우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결국은 33년이나 돼야지 그 내 월급을 그것도 한 푼도 쓰지 않아야지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라는 것은 정말 이거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결국 내 집 마련의 꿈이 꺾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정도로 부동산 정책은 사실 참담하고 실패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 다른 방식으로 호도를 하면서
이 서민들은 참 헷갈립니다. 혼란스럽습니다. 왜 이렇게 집값이 오르는지, 왜 전세가 없는지, 왜 나는 비싼 월세를 내고 살아야 되는지, 왜 나는 지금 서울에서 밀려나서 지방으로 지방까지는 아니지만 수도권으로 밀려나야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한 악몽이 지금 커지고 있고요. 이것에 대한 왜 이런지에 대해서 아직 제대로 이런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는 서민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유튜브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집값을 잡으려면은 지금이라도 규제 일본대의 정책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게 바뀌지 않는 이상은 집값 잡기는 어렵고요. 결국은 이제 앞으로 이제 지방선거가 지나면 뭐 보유세를 지금 올릴 것으로 지금 그런 뉘앙스가 계속 풍기고 있는데요. 결국은 보유세를 건드릴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보유세를 건드릴수록 결국은 집값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 대출 규제가 이제 다주택자를 향하고 있지만 그들한테는 큰 타격은 없습니다. 지금 그들이 뭐 이렇게 더 집을 구입해서 늘리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주택을 줄이거나 아니면 향상 유지인데 결국은 그들은 기존 주택을 줄여서 좀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의 주택을 뭐 서울 주택과 같이 보유하고 있다면 그 멀리 있는 주택부터 먼저 팔죠. 그러면은 멀리 있는 주택, 그쪽 지역들의 집값은 하락하고 지방 부동산 시장은 위축됩니다. 반대로 그들이 소유하고 있고 멀리 있고 사고 싶어 하는 서울의 똘똘한 한 채들은 계속 올라갑니다. 이 1주택자 위주의 정책, 1주택자까지도 세금을 때리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이런 정책이 만약에 현실화될 경우 그들은 결국은 사람들은 똘똘한 한 채에 더 집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똘똘한 한 채의 가격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외곽, 서울 외곽, 수도권, 그다음에 지방의 집값은 하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은 데이터나 그 부동산 정책의 역사, 이런 것이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지금 잘 판단을 해서 내 집 마련에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뭐 전세에 산다면 계약갱신 청구권을 활용해서 좀 더 거기에서 거주하면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든지 이런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월세 거주자들은 참 안타깝게 됐지만 이 월세도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어서 그 어려운 과정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런 진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이미 실패가 우리가 이제 뻔히 알고 있지만 이 실패했던 것을 계속 하는 것은 그들만의 어떤 이유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그 이유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